여러분, 오늘 아침 몇 시에 눈을 뜨셨나요? 아무도 안 깨워줬는데 그냥 혼자 눈이 떠졌나요? 아니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눈이 떠졌나요? 저는 압니다. 그 아침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그냥 닫는 그 아침.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아침. TV를 켰다가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싫어서 다시 끄는 그 아침.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올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말이죠. 조용한 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이 조용함이 낯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그 낯선 조용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용함이 사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솔직하게 웃어봅시다.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집이 어떻게 되냐면요. 절간이 됩니다. 진짜로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전쟁이었잖아요.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다. 밥은? 밥 먹었어? 가방 챙겼어? 숙제는? 이 소란이 그렇게 귀찮았는데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귀가 멍멍합니다. 어느 아침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외쳤습니다. 밥 먹어라. 아무도 없습니다. 방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고양이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있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한 거지? 맞아요. 우리가 60년 넘게 살면서 밥 먹어라를 너무 많이 외쳤더니 이제 아무도 없어도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육 기억이라고 하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습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건 밥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던 그 시간을, 누군가를 챙기던 그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잠깐 진지하게. 그래서 그리운 거예요. 설거지 안 된 싱크대가 그립고, 벗어놓은 양말이 그립고, 야식 먹고 남긴 라면 냄비가 그립습니다. 그게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남긴 흔적이 그리운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60대의 하루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침 6시 눈 떠집니다. 자도 되는데 눈이 떠집니다. 몸이 아직 그 시간을 기억하거든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냉장고 엽니다. 물, 약, 어제 먹다 남긴 반찬, 또 약. 뭘 먹을지 한참 고민합니다. 결국은요, 계란 후라이 하나. 어르신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60대 아침 메뉴, 계란 후라이 아니면 라면, 이 두 개 아닌가요? 왜냐면 간단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먹으려니까 뭔가 제대로 차리는 게 너무 허전하거든요. 밥상 차려봤자 나만 먹잖아요. 차리고 나면 더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하나. 이거 다 압니다. 공감 담아 따뜻하게.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뭐합니까? TV 켭니다. 뉴스 나옵니다. 나라가 맨날 시끄럽습니다. 정치 이야기 나오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채널 돌립니다. 건강 프로그램 나옵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예방법. 이게 또 다 해당이 됩니다. 채널 돌립니다.
트로트 나옵니다. 잠깐 봅니다. 조금 보다가 그냥 껐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갑니다. 오후에는요,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전화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이 시간에 전화하면 바쁠까?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전화 못합니다. 그냥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잠깐.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같이 떠올려 봅시다. 20살. 그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나요?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어딘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30이 되면서 그 꿈들은 조금씩 현실 앞에 접혀갔습니다. 취직을 해야 했고,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고,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아이의 꿈을 위해 달려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쌌습니다. 야근하고 들어와서도 집안일 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도 못하고, 힘들면 힘들다고도 못하고. 왜냐면, 나 힘들다 하면 집안 분위기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나는 언제 먹고 싶은 거 먹었나요? 나는 언제 가고 싶은 데 갔나요? 나는 언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나요? 생각해보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다 크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제야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는데 이번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억울함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즐길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갈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줄걸.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삶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손자, 손녀가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은 그 오랜 헌신 끝에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만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평생 혼자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격을 가진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고독을 견뎌라고? 그게 무슨 위로야?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차갑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어보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를 원하는데 없는 것. 고독이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고독은 충만입니다.
외로움은 없어서 아픈 것이고 고독은 있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게 외로운 것인가 아니면 고독한 것인가? 이건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외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그걸 꺼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추억이 있고,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작은 기쁨이 있고, 이걸 꺼내서 혼자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평생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자랑스러운 날도, 그 모든 날들이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 줄 아십니까? 자, 현실 이야기를 해봅시다. 쇼펜하우어가 아무리 고독이 좋다 해도 막상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실제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분들 진짜 창의적입니다. 첫 번째, 말동무 찾기 유형. 이분들은요, 혼자 있기가 너무 심심하면 누구든 붙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트 계산원 분한테 요즘 파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배달 온 분한테 점심은 먹었어요? 밥은요? 병원 접수 직원한테 요즘 여기 환자가 많아졌죠? 이분들이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원래 나누라고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청소 완벽주의 유형. 이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집을 닦습니다. 아까 닦은 데를 또 닦습니다. 어제 닦은 데를 오늘 또 닦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거든요. 아이 생각,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지나간 날들 생각. 그 생각들이 밀려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달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고독 처방입니다. 세 번째, 손자 손녀 집착 유형. 이분들은요, 자식들한테 연락이 없으면 손자 손녀 생각에 살고 싶어서 참습니다. 손자 학교 마칠 시간이 되면 전화드립니다. 밥 먹었어? 학원 갔어? 친구들은? 손자는 귀찮아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낙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아세요? 그건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직 이 가족의 일원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상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혼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마트에서 계산원과 나누는 그 짧은 대화, 집을 닦으며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는 그 시간, 손자에게 전화하며 느끼는 그 따뜻함, 그 모든 게 나 자신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르신들 잠깐, 지금 이 순간 눈 한 번만 감아보세요.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먼저 떠난 분,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형제든 그 얼굴이 떠오르시면
오늘 이 시간이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다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더 자주 전화드릴걸, 더 맛있는 거 사드릴걸, 그때 그 말 한마디만 안 했어도 그 후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요, 그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후회도 안 합니다. 그 후회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더는 미안해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 압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은 사람,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사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헌신 자체가 이미 높은 인격이다. 여러분의 고독이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독 안에는 그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고독을 배우는 시기다. 배운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고독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요, 혼자 앉아있으면 5분도 못 버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 불러야 할 것 같고, TV라도 켜야 할 것 같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 하면서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합니다.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혼자 앉아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있겠어.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평생 쉬면 죄가 된다고 배우셨거든요. 쉬면 게으른 거고, 놀면 나쁜 거고, 뭔가 하고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충전입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그건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있다는 뜻이다.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혼자 있는 능력 어떻게 키우냐면요. 딱 3가지입니다. 거창한 거 없습니다. 돈 드는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만들기. TV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세요. 창밖을 보셔도 되고 천장을 보셔도 되고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듭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괜찮아요.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2주만 해보세요. 처음엔 5분, 다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그러면 어느 날 30분이 어느새 지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30분이 끝났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나 자신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두 번째, 이어폰 없이 혼자 산책하기. 목적지 없이, 걸음수 목표 없이 그냥 걸으세요. 걸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말을 걸어보세요. 저 나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저 고양이 오늘도 거기 앉아있네. 저 구름 진짜 뭉실뭉실하다. 이렇게 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맨날 지나치던 것들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기쁨입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의 기쁨. 그걸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줄 쓰기. 일기라고 생각하면 부담됩니다. 그냥 한 줄입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아, 오늘은 좀 울고 싶었다. 손자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그 한 줄이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거든요. 오늘 내가 어땠는지, 내가 뭘 느꼈는지, 그걸 글로 적는 순간 나 자신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2살, 남편은 68배 먼저 떠났고 세 자녀는 다 타지에 살고 강아지 한 마리랑 작은 아파트에 사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저 할머니 얼마나 외로울까? 혼자 어떻게 사실까? 그런데 말이죠. 그 할머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십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화분들한테 물을 주십니다. 화분이 15개예요. 그냥 물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오늘 새잎 났네.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너는 요즘 잘 크네. 기특하다. 화분들한테 말을 거십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화분들이 자기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드셨대요. 물을 주면 잘 자라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싱싱해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얘네가 필요한 거야. 얘네도 나를 필요로 하거든. 어르신들, 그 할머니는 외로우신 게 맞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고, 자식들이 보고 싶고, 예전에 북적이던 집이 그리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안에서 화분이라는 존재를 통해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화분들과 고독을 나누며 살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혼자 있는 능력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너무 나중으로 미루지는 않았나? 나 자신을 아끼는 것,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들을 나중에 시간 되면 하자고 해왔던 건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지금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마무리할게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격을 가진다. 이 말을 오늘부터 이렇게 읽어주세요.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나는 이미 진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것,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 오늘 느낀 것 한 줄 적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여러분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앉아서 천천히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아직도 꿈꾸는 나,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나,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나. 오늘도 의미 있게 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남는 말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도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요. 이 말이 마음에 남아요. 이 한마디가 혼자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엔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한 노년의 조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오늘보다 더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